5번 한번 다시 해달라는 거지? 여기 5번. 자, 볼게요. 5번 봅시다. 제 함수가 있고요. 3차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문제에서 이런 걸 봐야 돼요. 다항함수라는 단어가 있고요. 다항함수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n차 함수. 그러니까 몇차 함수라는 말을 주는 거예요. 혹은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식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다항함수. 근데 다항함수는 무조건 식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대부분 식을 구하는 문제고 n차 함수나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3차 함수라고 이미 언급을 해버렸어.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 식을 구해야 되는 함수인 거예요. 3차 함수 자체를.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마음을 준비를 해. 아, 3차 함수 구하라는 거구나. 근데 조절함수가 몇 기억이에요? 이거 그 미분계수의 기본. 미분계수의 기본. 레벨 2 파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그거의 활용 점정이 뭐냐면 마지막 이거야. 함수값 구하기. 이거는 답을 구해야만 할 수 있는 거야. 식 자체를 알아야만 함수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차 함수라는 표현이 있어서 식을 구해야 되는구나. 함수값 그렇구나. 그냥 식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런 문제야. 그럼 이제 접근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지금 3차 함수, 아니 2차 함수하고 3차 함수를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곱하고 있고 또 곱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두 가지 형태를 다 봤더니 fx하고 gx를 이제 함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원칙은 원래는 fm인 거죠. 자, 밑 h가 0으로 갈 때, 요거는 f의 0 플러스 h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의 역할이 뭘까를 생각해봐.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 f의 얼마? 0, g의 0이었을 거야. 그렇죠? 이거 원래 구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헷갈리거든. 그래서 처음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좋아. fx하고 gx가 있으니까 처음에 아예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fx하고 gx를 곱하면 어쨌든 오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오차식 자체를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굳이 이렇게 쓰는 표현보다는 헷갈리겠다. 저번에 그래갖고 H 안 쓴 것 같은데? K요. 그래요. 자, 똑같은 반복을 똑같은 거 똑같이 했네. K. 이렇게 쓰는 게 보기가 훨씬 편해. 그렇죠?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이게 얼마래? 12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알았어. K의 프라임 뭐가? 0이 얼마다? 10이다. 그치?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 이건 알겠죠? 그 다음에 요 자리 뭐가 써있어? 얘가 써있어. 그러면은 K에 0을 대입한 값은 얼마다? 부호조식. 항상 부호조식.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 이거 형태잖아. 항상. 그렇죠? 구조가. 그러니까 그냥 6이 아니고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래야 여기서 마이너스 6을 빼서 플러스 6이 돼요. 항상 부호조식. 저것 때문에 틀릴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먼저? 정말 됐어? 애매한 면 말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자면 요거 버전으로 가자면 이거야. f의 0, 그 다음에 g의 0에 미분한 값. 그치? 요걸 미분한 값이 얼마였던 거야? 10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f의 0, g의 0. 이 녀석이 마이너스 6이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아이를 무엇으로? 이렇게 놓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근데 이게 훨씬 보기는 편해. 됐어요? 물론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이렇게 쓰면 이것도 뭐 해야 돼? 공유분해야 되고. 그렇죠? 좀 골치 아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시니까 알겠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0이 무엇으로 바뀐 거야? 1로 바뀐 거.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은 거거든요. 두 가지를 또 써드릴게요. h가 0으로 갑니다.
1마 h, g에 1마 h 마이너스 3. 그럼 이 3은 뭐였을까? f의 1, g의 1 이거였을 거야. 그렇겠죠? 그리고 분모는 뭐 h일 거.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저 버전으로 쓰면 h가 0으로 갈 때 k의 1마 h 마이너스 k의 g 이렇게 써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기가 훨씬 편하겠지. 그렇죠? 최진아 힘들잖아. 그 사이에서. 용준아 너가 책상 이쪽 준비해. 딱 그 정도. 그럼 딱 괜찮지? 네, 좋아요. 딱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럼 이 상태에서 보는 게 얘보다는 훨씬 편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바꿔주는 거 보면 아니잖아. 굉장히 지저분하고 좀 너저분한 거. 그쵸? 훨씬 깔끔하잖아.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에도 k 프라임 얼마? 1이라는 값이 저기 얼마라고? 마 7이라고 써요. 맞아요? 주식. 그렇죠. 제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 아이의 값은 어떤 값이었냐면 얘만 보고 k 프라임 1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실제로 여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상성이 돼. 그렇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기 위해서 앞에다 마이너스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지. 정확하게는 이런 표현입니다. 원래 마이너스는 없었던 표현이야. 근데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만 얘랑 얘의 모양이 똑같아질 때. 그쵸? 맞죠? 아시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구성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를 만들기 위해서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실제로 요만큼이 k 프라임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k 프라임 1. 얘가 얼마가 된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그러면 k 프라임 1은 실제로 얼마? 10이었던 거지. 지금 주의할 부분들이 조금 보여요. 여기 플러스로 나왔을 경우에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h니까 요거 프라임 앞에 h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덤으로 이제 여기 가보자. k 1은 얼마예요? 3. 이번엔 마이너스 썼으니까 3. 자, 이렇게 우리한테는 정보들이 주어졌어요. 자, 이런 정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3차 함수를 구해내야 돼. 정보 구하는 걸로 지금 이제 한 단계 끝난 거야. 두 번째 단계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막 길어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이거 푸는 데는 30초예요. 30초 정도면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 구할 수 있습니다. 운동만 안 하시면 돼요. 이거 보자마자 앞에 0이 있었겠네. 그러면은 0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겠구나. 근데 0에서의 미분계수는 10이겠구나. 뒤에 마이너스인데 다 끌려는 문제겠다. 그 다음에 f, 그러니까 이 녀석의 프라임 1에서는 얼마? 마이너스 7이 아니고 얘 때문에 플러스 7이 되겠다.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은 3이겠다. 그 정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제 식을 완성하셔야 돼요. 이제 이 과정이 좀 이제 번거로운 거야. 이게 최악인 건 3차 함수의 개수를 주지 않았다는 거. 3차 함수의 개수를 주지 않았다는 거. 미지수가 4개가 딸린다는 거야. 그러면 보자. 일단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2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옆에 gx를 우리가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쵸? 4개가 맞죠? 4개 식이. 자, 이제 보자. 하나씩 해볼게요. 이 진짜. 우리 바보가 아니니까. 자, k 프라임 1은 얼마? 7. 자, 이거 얼마? 3. 자, 그래요? 자, 이거 적어보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가 이제 kx야. 여기다가 숫자 일단 미분하기 전 단계 이거 2개부터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0이 편하니까 0부터 해보자. 자, 0, 0, 0, 0, 0 대입했어요. 그러면 2랑 b를 곱한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요. d는 얼마? 마 3. 괜찮죠?
x에 0, 0, 0, 0, 0 대입했으니까 둘을 곱한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d는 마3 이렇게 그래서 d값을 알았어. 자, 두 번째 이제 1을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1마 4 플러스 2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3 요 녀석이 얼마다? 3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아, 요건 좀 골치 아프고 그쵸? 요건 좀 골치 아프니까 일단은 놔두고 자 보관 좀 건드리기 싫은 녀석이니까 보관 요 정도는 되겠다.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 정도 느낌을 살려놓자. 이 정도? 그럼 여기 마3인데 네. ABC 더한 값은 0이네요. 이 정도까지는 좋네. 자 이제 미분하자. 미분하셔야 되는데 정말 슬퍼. 곱미분이에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곱미분 하셔야 돼요. 이거 전개하는 건 정말 최악이니까. 그죠? 뭐 곱미분 하셔야 돼요. 자, 곱미분 해봅시다. 자, K 프라임 X.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그리고 뒤에 거 미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생겨는 거 문제라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또 치운 거 0부터 대입해보자. 0쭉 대입해볼게요. 자, K 프라임 0은 0 날라가고 마이너스 4 남았고 0, 0, 0 날라가고 마이너스 3 남았고 0, 0 날라가고 2 남았고 0, 0 날라가고 C 남았고 이 아이의 값이 살짝 정리해보면 12였으니까 12 플러스 2c라는 이 값이 얼마? c의 값은 얼마? 0. c는 0.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도 40. 여기도 40.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얘 대입하러 가야 되겠죠? 이거 1일 때 7입니다. 그래서 k 프라임 1을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을게요. 이 식에다가 1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그쵸?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으니까 3a 플러스 2b는 근데 이거 조금 먼저 정리를 좀 해보자. 아까 a 플러스 b는 0이었어요. 그렇죠? 날라가겠죠? 그래서 마이 마3 6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가 얘가 얼마가 됐대요? 7.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우린 이걸 통해서 a는 마이너스 b라는 걸 알고 있어요. 뭐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해도 되겠죠? 그래서 6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를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2a가 7이 답이 돼요. 맞죠? 괜찮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라는 값이 쭉 넘어가서 얼마? 1 a는 얼마? 마이너스 1. 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의 값은 2당연히 1 이렇게 나오겠죠.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a와 b의 값이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는 gx라는 이 녀석을 a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b는 1이었습니다. 플러스 x의 제곱 그리고 c는 없었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3이었고 자,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인데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 8 2를 대입합니다. 플러스 4 마이너스 3 여기서 9 여기서 연시면 됐어요, 연주야? 자,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알아도 시간이 겁나 많이 걸려. 울지 마, 연주. 울지 마. 슬퍼 보여. 그 아이스크림 아니야? 누군가? 그 내가 그거구나. 너희 맨날 사 먹는 맞아요. 맛있는 거. 근데 그렇게 맛있나? 이름이 뭐라고? 요거 젤라또. 맞아, 요거 젤라또. 요거 젤라또. 젤라또야, 젤라또? 젤라또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요거트 아이스크림이야? 젤라또? 젤라또 진짜 맛있네. 우리나라에 먹는 젤라또 말고 본토 젤라또. 진짜 맛있네. 젤라또 본토가 어디였지?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 마음 안 돼, 진짜. 우리는 괜찮거든? 좀 뭔가 좀 괜찮은 남자 앞에서는 그러지 마. 젤라또 투가 어때, 지금? 어떻게 이탈리아? 그러니까 그냥 젤라또 먹고 싶다. 좋았어. 재밌네. 자, 그러면 이제 6번은 저번에 했죠? 6번 했었죠? 네. 자, 7번 갈게요. 이제 6번만 내주면 우리도 봐. 그래요, 6번 한번 더 하죠. 야, 이거는 쉬워. 맞잖아. 인정해야 돼. 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GX가 있고요. 3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연속을 깔고 들어갑니다. 다시 3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연속을 깔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에는 연속은 당연히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연속과 미분 가능을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자. 이 녀석을 일단 연속성부터 먼저 조사할게요. 연속. 그러면 3을 대입했어. 그리고 F3과 서로 같아야 돼. 이게 일단 연속성이야. 그 다음에 미분 가능. 얘를 미분하면 A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F'이야. 그리고 거기에 3을 대입하면 서로 같다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세팅을 해놨고. 자, 이제 요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Y는 이거야.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새로운 함수인 거야. 아까도 표현했듯이 fx랑 gx를 곱한 걸 우리가 kx라고 봤듯이 여기도 fx라고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gx라는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읽어. 3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녀석의 3이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구라는 거야. 이 함수의 3에서의 미분계수가 구라는 소리야. 우린 접선의 기울기를 한글로 미분계수라고 읽는 거야. 3에서의 미분계수가 구라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 보자. G' 3에서의 값이 구라는 소리인데 우린 G는 모르니까 얘를 우리는 GX로 하기로 했잖아.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미분을. 근데 얘는 무슨 미분이야? 공미분. 곰미분이니까 앞에 걸 먼저 미분해주면 1이잖아. 그래서 보통 x의 개수를 1로 많이 줘요. 안 그러면 숫자가 생길 테니까. 너희들 위한 배려야.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는 그대로 f3. 그대로니까.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놨어. 그러니까 플러스 3, 1, 4에다가 f 프라임 3 이렇게 봅니다. 됐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됐어? 곰미분이야. 주의하셔야 돼요. 얘가 얼마라는 거야? 이제 가져와. 그래서 이미 다 앞에서 밑밥 깐 거야. 자, 이거 이제 가져오겠죠? 3a 마이너스 5 그리고 4에다가 요거 a로 이게 얼마다? 그러면 만나서 7 슝 넘어가서 14 a 값은 얼마다? 2다. 그럼 이제 우리는 식을 완성하러 떠나볼게요. G3이라는 값은 자, GX라고 만들면 돼. KX, HX. 다른 거야, 이거. HX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자, G3의 값을 구하려면 G3은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F3을 구하라는 소리죠. 네. 그럼 F3을 구하라는 소리니까 F3이 G3인 거야. 좀 3회. 근데 F3은 뭐야? 3A-5야. F3은 3A-5야. 근데 A 값이 얼마야? 2다. 2야. 그러니까 얼마? 1이야. 생성만했어. 아니. 아니. 익숙하지? 익숙하지? 학교에서 풀겠지. 아니면 익숙하지. 학교에서 풀겠지 뭐. 자,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수특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지만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될 건 학교 시험에서도 수특을 했을 거 아니야. 그 번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거의 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거의 외워야 돼. 외우다시피 해야 돼. 그리고 학교에서도 레벨 3 문제 몇 개 풀었죠? 저 하나 풀었어요. 저 혼자서. 오, 그건 진짜 잘했어. 오, 잘했어. 근데 뭐가 레벨 3인지 어떻게 알아? 왜 부르는 거야? 그냥 학교에서 수업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종이 뽑아서 주셨을 거 아니야. 그거랑 요거 대조해 보면 되지.
그럼 뭐가 레벨 3인지 알겠지? 어차피 똑같은 문제니까. 그죠? 그냥 딱 펴놓고 확인해보는 그 수고 한 5분 정도 투자하면 돼요. 그것만 해도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학교 선생님 성향이 너희 학교 수업에서 했던 문제만 내느냐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하면 되겠지만 가끔씩 그렇지 않은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걸 위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것 뿐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7번으로 가봅니다. 자, 이제부터 힘든 이 시대입니다. 자, 다음 함수 x가 있고요. 연속함수 gx가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0의 값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f0은 0이고요. g0은 5다라고 주어졌죠.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다.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다라는 저 표현은 일단 이게 다함수거든요. 근데 0에서는 0이야. 근데 양수에서는 항상 커야 된대. 함수값이. 그러면 얘는 어떤 그래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얘는 분명히 여기를 지나거든. 여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그래프라는 거야. 자, 물론 이럴 수도 있어. 숭숭숭숭 이래도 돼.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올라가면 돼. 그쵸? 일단 그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이 녀석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정의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을 때 갑자기 f 프라임 0의 값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던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 표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식을 쓰자라는 거긴요. 거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얘와 원점 사이의 거리는 그러면 t의 gt라는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원점과 요거 사이의 거리잖아. 그쵸? 그럼 우리 식을 어떻게 쓰죠? 루트 안에서 t-0의 제곱 그리고 ft-0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우리가 식으로 보자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야. 이 아이가 얘랑 똑같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녀석이 얘랑 똑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건 맞아.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표현이 나오면 식을 만들어내야 돼. 저 표현이 나오면 식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뭐 몇 차례에 대한 얘기도 없어. 그리고 나서 그냥 다짜고짜 식을 만들어내. 그리고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어려운 거죠. 이거는 뭐죠? 풀이를 외워야 돼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가보자. 이 표현의 의미에는 뭐 다른 해석들도 있겠지만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fx는 상수항이 없다예요. 그렇죠? 0 대입하면 0 나왔다는 건 fx는 상수항이 없는 겁니다. 일단 몇 차식인지 몰라. 그런데 얘가 상수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일단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수항이 없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함수값이 0보다 크네요.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0보다 크다. 도대체가 뭔 소리를 하는 걸까? 그죠? 좀 어렵죠?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0보다 크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던져주기 이거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뭘 알 수 있을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뭘 알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어려워요. 시간 좀 걸릴 거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어려워. 근데 외우면 또 단순해져. 자,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0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0을 사용할 수 있잖아. 그쵸? 얘가 0일 때 0이고 0일 때 5라는 값을 알고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 0을 대입해보면, 얘는 5가 되고 얘는 0이 되겠지. 근데 의미가 없어. 왜냐면 t에다 0을 대입해버리면, 얘도 0이 돼버리면서 이게 사라져버려. 그 말은 뭐야? 우리, 어디서? 극한, 연속에서. 이렇게 된 거겠죠? 이렇게 된 식. 그래서 f1의 값을 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연결.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 아이는 그 문제다. 그러니까 나는 G0을 활용하고 싶어. 그래서 GT는 T분의 루트 T의 제곱 플러스 F T의 제곱 이렇게 놓고 리미트 T를 어디로? 0으로 보낼 거야. 왜냐하면 그래서 연속함수라는 말이 붙어있는 거야. 연속함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 테니까.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G0이 되는 거고 그게 5라는 소리야. 근데 T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부모가 0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강제로 뭐를? T를 끄집어내야 돼. 유리화를 한다는 거죠.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떤 식이 되냐면 얘는 t의 제곱 플러스 ft의 제곱 그리고 t 곱하기 루트 t의 제곱 플러스 ft 제곱 분의 1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물론 유리화를 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풀려요. 왜냐면 봐봐. fx는 분명히 상수항이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럼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 x는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무조건 x를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 너희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표현이 편할 거야. ax의 n제곱 플러스 bx의 n-1제곱 떼떼떼떼 해서 마지막에 뭘로 할까? 뭐냐면 kx 이렇게 끝난다고 치자. 그치? 얘는 분명히 이런 형태야. 왜? 다항함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ft인데 그렇죠? 얘를 뭐 했어? 제곱했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얘 제곱하면 상수항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전부 다 x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제곱했는데 상수항이 나올 이유는 없지. 그럼 봐봐. 가장 낮은 차수는 얼마나 될까? 1차? 없어. 가장 낮은 게 1차인데 얘마저도 뭐 했어? 제곱했으니까 가장 낮은 차수는 2차가 뜨겠지. 무조건 2차가 떠. 그럼 생각해봐. 가장 낮은 차수는 2차거든.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무슨 행동을 하죠? 끄집어낼 거 아니야, 가끔. 끄집어내겠지? 끄집어낼 건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는 여기서 이 상태에서도 한번 볼 수 있는 거야. 이 녀석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어? 2차항을 가지고 있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 얘가 x 뭐 ax밖에 없었다. 얘를 제곱하면 a 제곱 x 제곱이 될 거고 얘가 ax 제곱 플러스 bx밖에 없었다. 그럼 얘를 제곱하면 a 제곱 x의 4제곱 플러스 안녕하세요. 그냥 저기 있으면 돼요. 되게 오랜만이다. 네. 호진아 몇 년 만이냐? 저거 삼각형 빨리 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 그냥 시험 끝났었던 건가 그런 거야? 아니. 지금 외고 전교 1등인데 끊을 필요가 있나? 한 번 했을 깨서는
들어봤자 어떻게 찍게 라고 말하면 혹시 모르잖아. 풀 수도 있잖아. 아 진짜? 그럼 희망을 버리는 거. 자, 얘도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a, b에 2a, b에 x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느끼게 돼요. 그럼 이제 보자. 무슨 말이에요? 얘가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최소한 x제곱은 다 가지고 있어. 그럼 얘를 우리가 이 녀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왜냐면 얘는 제곱을 했으면 무조건 다 이런 형태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전부 다 x제곱은 다 가지고 있어. 누구든. 그런데 x제곱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루트잖아, 루트. 루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얘를 지금 t제곱을 t제곱과 t제곱을 밖으로 꺼내는 게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 녀석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t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 안에 1 플러스 뭐가 있겠지. 그치? 뭐가 남아있을 거야. 그치? 이름이 뭐예요? 여기 t제곱 묶었으니까 1. 여기 t제곱 묶었으니까 기타 등등 뒤에 남아있는 거야. 자, 그러면 분모에는 이 t가 있었으니까 얘를 뭐가 되고 약분이 됐어. 이제 0이 되는 이유는 사라졌겠지. 자, 이제 중요해. 이제 중요한 거야. 요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근데 봐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이거 t제곱, x제곱 묶어버리면 이렇게밖에 안 남겠지. 맞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t를 어디로 보냈어? 0으로 보냈어. 그럼 요 속에 x를 아직 가지고 있었던 애들은 다 어떻게 돼? 다 사라지지. 그럼 누구만 남아? 얘 혼자 남아. 근데 얘는 원래 뭐였어? 1차항의 개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개제곱한 거지. 개수를 제곱한 거지. 그죠? 개제곱. 개제곱. 어쨌든 간에 얘를 제곱한 거야. 그죠? 어쩌나 개수 제곱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애들은 다 제거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남은 건 누구밖에 없냐면 1 그리고 k제곱 얘만 남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얘가 얼마였던 거야? 뭐였던 거지? 자, 이제 이 연산으로 풀어볼게요. 어려워. 그러면 얘는 결국은 1 플러스 k의 제곱이 5라는 거니까. 그러면 저 k 값을 이제 알아내는 게 가능하죠. 자, 5였어. 그럼 이 녀석 뭐가 돼요? 25가 되려면 k 제곱은 얼마? 24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k 값은 얼마예요? 2 루트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왔냐? 그래서 k 값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걸까? 자, 이거 미분하면 얘만 k가 되고 나머지는 다 아직 x를 가지고 있지. 거기에 0000000 들어가면 누구만 남아? k만 남겠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원하는 값이 k라는 거지. 어마어마한 문제야. 근데 나는 왜 있었던 거예요? 양수. 저 표현을 안 쓰면 좀 마이너스죠.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가 뜰 수도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가 떠버리면 이게 0으로 가는 이 표현을 쓰기가 애매해져. 근데 뭐 그것까지 너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너희가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면 가와 다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솔직히 여기까지 가기는 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저건 어차피 건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문제를 이제 학교 시험으로 낸다는 건 이것도 못 건드려. 얘밖에 못 건드려. 저것만 건드리는 거야. 이 문제 왜냐면 이걸 건드려버리면 문제가 꼬여버려. 아예 다른 문제가 돼. 솔직히 그렇게 돼버리면 솔직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냥 버리는 거고. 자, 요거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두 개. 그리고 근데 요것도 또 건드리면 또 골치 아파져. 그렇죠. 왜 x가 안 사라지면 또 그것도 골치 아픈 거거든.
그럼 결국 너희한테 장난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것도 못 건드린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못 건드리면 상성이 생기거든. 아이 그럼 여기 상성이 계속 따라붙어 버려. 그러면 조건이 하나 더 생겨요. 문제의 난이도가 갑자기 더 커져. 왜냐면 이 뒤에 얘 말고 뭐가 더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솔직히 상관없어. 왜? 어차피 미분해버리고 상성은 날아가니까. 그쵸? 굉장히 복잡해지는 형태죠.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숫자야. 그래서 저 5라는 숫자.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가 고대로 나왔다고 치고 그럼 뭐예요? 5는 뭐 이게 바뀌었어. 10으로 바뀌었다 아니면 9로 바뀌었다고 치자. 그럼 9는 루트 안에서 1 플러스 k의 제곱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야? 그럼 k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이 되는 거고요.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 루트 5 이런 식으로.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네.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해야지. 자, k 값은 제곱을 해서 이게 나왔잖아. 원칙대로는 풀만해요. 원칙대로는 풀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건 플러스예요. 이 때문에 그래요. 이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저렇게 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봐봐. 얘가 만약에 1차 함수면 기울기가 k죠. 얘가 1차 함수면 kx일 될 거 아니야. 네. 1차 함수면 근데 이거 기울기잖아. 얘가 음수 나온 거야. 밑으로 꼬라봐봐. 그럼 0보다 크지 않죠. 자, 이게 2차 함수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의 역할이 뭐야? 축이야, 축. 근데 얘는 무조건 양수거든. 그럼 다 기억나시나요? 다? 몰라요? 알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냥 이 정도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걔가 음수가 나오면 답은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k 값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려워요.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시험에 딱 접한다. 그러면 솔직히 너희 학교에서 2등급 이하 전면, 그렇죠? 2등급 이하 전면이고 1등급권에 있는 아이들만 머리 굴리면서 막 쥐어 뜯어가면서 한 10명 또 안 될 것 같아요. 한 7, 8명 내외에서 문제를 맞힐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환경 속에서. 찍는 게 승자네. 찍어서 맞힌 사람이 승자지. 시간도 안 걸리고. 그렇죠. 시간도 안 걸려. 찍는 데도 있어. 필요하다. 그러나 저 문제의 틀을 크게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 아까 마지막에 알려드렸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V 플러스 K 제곱. 다른 거 같아. 자, 아까 나눠드렸던 거, 아까 제가 중이 나눠드렸던 거죠? 번영했다는 거, 그거에 참. 맨 뒤에서 한 3장, 4장 정도 넘겨보세요. 맨 뒤에서 맨 뒤에서 4장 정도 넘겨보시면 4장인가 3장인가 4장이니까 4장 넘겨보시면 22번 문제가 있어요. 4페이지에 22번 문제. 3강의 4페이지에 22번 문제. 있죠? 네. 그 문제가 얘랑 똑같은 문제예요. 제가 뭐만 바꿔놨죠? 숫자가 뭐 어떤 숫자만? G요. 그래서 루트 48이다. 써 쓰지 마. 체크하지 마. 체크하지 말고.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진짜 어떤 느낌인지. 답이 4번. 야.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그런 식으로 제가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필승 통식이네. 아, 진짜 나왔으면 바꿔놨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조금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10초 만에 풀이다. 갑자기. 야, 그래도 루트 틀린다. 6점짜리 문제. 루트 계산 틀려가지고. 자, 뽕이 나면서 이제. 화면 볼게요. 자, fx가 있어요. 자, 절대값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일단 그래프 한번 그려드릴게요. x축. 자, 0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원점 세팅해놓고, 자, 이 그래프는 생각해봐. 언제 x가 0이 되죠? x가 얼마일 때 0이 되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V. 이렇게 되고 v가 되는 거죠. v.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하는 거요? 원래 절대값 그래도 v가 돼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올렸다. 아니 얘가 x 플러스 1 있잖아요. 이거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 네. 그리고 아래 거 뭐 어떻게 하면 돼요? 풀 올리면 돼.
그래서 V야. 됐죠?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는 항상 V가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근데 어디서부터? 0보다 작을 때 여기는 버려야지.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만 쓰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자, 오른쪽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3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예요. x가 0일 때 1이니까 요점을 치나요? 그리고 기울기가 3이니까 더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됐죠? 자, 얘는 지금 이게 1이라는 점수예요. 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있어. 이게 fx의 그래프야.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함수가 있어요. 식 구하라는 거예요. 자, fx하고 gx가 실수 전체를 집합해서 미분이 가능해요. 자, 생각해보자. 우리가 실수 전체를 집합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이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 구할 필요는 없고요. 마일령 오! 차점 오. 자, 그럼 우리 생각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과 0에서만 이 둘을 곱한 값에 미분 개수가 서로 어떻게 되면 돼? 같아지면 돼. 이것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거야. 근데 8번이야? 당연히 연산이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방식은 알았어. 그렇지? 마이너스 1과 0에서 이게 미분 가능하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 그래프를 쓰는 게 아니고요. 얘와 결합을 해야 돼.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 1이라고 줬잖아. 식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 만들어 봅시다. 이 fx라는 녀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물론 문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친절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 이렇게 나오면 절대값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그 녀석을 기준으로 구간을 한 번 더 나눌 필요가 있어. 그림이 달라지니까.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랑 만나야 돼. 근데 gx는 어떤 그래프인지 몰라. gx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다른 건 다 됐고 지금 얘는 연속이죠. 실수 전체 연속인 거 맞죠? 얘도 연속이죠. 연속성을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연속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에서의 좌미와 마이너스 1에서의 우미를 비교할 거고 그 다음에 0에서의 좌미와 0에서의 우미를 비교할 거야. 이게 같은 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두 식에 의해서 미지수 두 개가 해결이 될 거야. 방식은 아시겠어요? 자, 이제 뭐 해야 돼? 식을 만들어야지. 좌미를 계산할 때는 얘가 필요해.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식을 미분하는 게 필요해. 그 다음에 우미에서는 얘가 필요해. 그리고 얘를 미분할 식이 필요해. 자, 이쪽에서는 좌미에서는 얘를 쓰겠죠. 0의 좌미니까. 영의 우미는 얘를 쓰겠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아직 미분 안 한 식이야. 이거 뭐 해줘야 돼? 미분해줘. 재밌겠죠? 재밌겠죠? 미분하시면 돼요. 뭐 곱미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개하셔서 미분하셔도 되고요. 그놈이 그놈일 것 같기는 해요. 전개하시나 곱미분이나 그놈이 그놈일 것 같은데 일단 곱미분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가 있어요.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함수니까 그냥 놔두는 거야. 요거 미분하시면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 놓고 뒤에 거 미분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도 똑같은 식이잖아. 부호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겠죠?
거 미분하면 3.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다 숫자를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5.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자, 사람. 여기 살이 있다. 그럼 여기만 나오네.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이제 이거 두 개를 먼저 비교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랑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서로 지금 같다라고 돼 있고, 뭐 이항시켜서 확인해 보면 이거 이항하면 2a 마이너스 2b는 요거 이항하면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값은 얼마다? 1 이렇게는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되셨나요? 조건 하나. 여기서 나온 조건인 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을 사용한 겁니다. 이제 이쪽 가볼게요. 0은 좋아. 0은 좋아. 0, 0, b 남고 0, 0, a 남고. 그렇죠? 자, 여기 가보자. 0, 0, 3b 남고 0, 0, 그러면 a 남았어. 이 둘이 같아야 돼. 그럼 잘 생각해. a는 당연히 같겠지. 근데 얘네들이 같으려면 b가 뭐가 나와요? 0. 그렇지. 그래서 b는 0. 그럼 a는 얼마? 자, 그래서 이제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 이런 식. 되셨나요? 자, x제곱 플러스 x라는 식이 됐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4를 대입하시면 돼요. G4는 16 플러스 4에서 20 이렇게. 그쵸? 근데 7번이 풀이 훨씬 쉬운. 직원이 훨씬 좋아. 아니지, 얘네들은 지금 그걸 외웠으니까. 아니 그냥 해도 5는 루트 1 플러스 k제곱 1 플러스 k제곱. 그냥해도 직원이 훨씬 플러스였나? 너무 복잡해. 플러스. 그치. 요거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실제로 시험 보고 가보면 이게 굉장히 난감한 문제야.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난감한 문제. 슬픈 문제지.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이것도 바꿔놨어요. 사라지게 가까운 되게 너무 오래 걸려. 우리는 이제 할 수 있어. 여기 보시면 제가 쭉 바꿔놓고 x 플러스 2로 바꿔놓고, 왜냐면 이건 변형이 충분하거든요. 4x 플러스 2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함수를 주고 그 다음에 g4의 값을 구하라. 또 이렇게 주고 g4는 똑같고요. g4는 똑같고요. 그렇게 바꿔놨어요. 쉬는 시간 달라고? 아니요. 쉬는 시간 드릴게요. 10초 만에 갔다 올게요. 아니야, 쉬는 시간 드릴게요. 쉬는 시간 할 때가